오늘은 제 남편의 퇴직연금 계좌를 들고 왔습니다. 엄청 대단한 수익률이 난 계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자랑하려고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이 정도만 해도 은행 예적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남편의 퇴직연금 계좌 보러 가실게요. 남편의 퇴직연금 계좌의 원금은 8,840만 원이 살짝 안 됩니다. 수익률은 24%가 또 조금 모자라서 현재 평가 잔고는 1억 1천만 원이 살짝 모자란 1억 900만 원대입니다. 사실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죠. 원금이 8,800만 원 쌓일 정도면 오랫동안 적립이 됐다는 얘긴데 그 시간 동안 수익률이 이렇게밖에 안 났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남편도 퇴직금을 오랫동안 방치했습니다. 남편은 재테크를 잘 모르거든요. 특히나 투자는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거의 예적금만 하고 있다가 제가 맞벌이 하던 시절에 제 퇴직연금을 ETF로 관리하는 걸 보고 제 걸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샀어요. 근데 여러분, 남 따라서 투자하면 결론이 어떻던가요? 항상 좀 좋지 않죠. 샀던 ETF가 미국 쪽이 아니라 국내 쪽이었거든요. 테마로 묶여있는 섹터 ETF였는데 제가 샀을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수익률이. 그래서 30% 이상 막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게 한참 잘 나갈 때 회사를 딱 퇴사를 하고 ETF를 전부 팔고 현금화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퇴사를 안 하니까 그걸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국내 주식시장의 특징은 장기 우상향이 아니라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최고치를 찍고 점점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ETF의 수익률이 점점 내려오더니 급기야는 마이너스까지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남편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내 퇴직금 지금 장난 아닌데 좀 봐주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야 돼요? 아니면 팔아야 돼요? 계속 질문을 하는데 당시에는 제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거를 봐줄 겨를이 없었던 거죠. 퇴직금뿐만이 아니라 투자를 할 때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니면 남이 하는 말을 듣고 따라서 사시거나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죠. 수익이 잘 나니까. 하지만 시장이 꺾여서 하락을 했을 때 내 원금이 손실이 나기 시작했을 때, 이럴 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못 하시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사시든 아니면 누구 말을 듣고 사시든 다 좋은데 그 이후에라도 여러분이 꼭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남편은 여전히 투자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고, 제가 그래서 2024년 초에 계좌를 이렇게 이제 열어본 거죠. 딱 열어서 봤더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퇴직연금 계좌를 본격적으로 제가 관리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엄청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냐? 절대 아니고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과학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냥 대충 샀구나. 근데 이렇게 대충 사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은행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저는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저보다 수익을 훨씬 잘 내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그분들은 굳이 이걸 보실 필요가 없겠죠. 그죠? 알아서 잘 하시니까. 썰이 좀 길었는데요. 마이너스였던 ETF 전부 다 그냥 한 번에 다 매도했습니다. 저는 손절을 할 때 미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다 팔아버렸고 미국에 투자되는 ETF로 하나씩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산 게 아무래도 S&P 500이죠. 라이즈 미국 S&P 500을 사줬고요. 아마 이거는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으로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느 회사의 ETF를 사냐는 다를 수 있지만 S&P 500은 다 갖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샀냐? 저는 성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영상 몇 개만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다 성장주에 몰빵을 했습니다. 에이스와 타이거인데 다 미국 빅테크 쪽에 투자되는 상품이고요. 타이거는 커버드콜에 투자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3개가 70% 위험자산에 투자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버드콜에 투자를 해준 지가 좀 오래돼서 이것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커버드콜 샀다가 괜히 원금 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것도 타이밍을 잘 맞춰서 사거나 아니면 투자 기간이 좀 이제 오래되면 그때 원금이 녹진 않더라고요. 당연히 오르락 내리락은 하지만요. 그리고 나머지 30% 안전자산은 예적금이 아니라 채권 혼합형 ETF에 투자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저는 타이거에서 나온 테슬라 채권 혼합 이걸 사줬고요. 최근에 미국 테크탑10 채권 혼합 요거를 아주 조금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채권 혼합과 비슷한 채권 혼합형 상품들을 정말
정말 많아요. 엔비디아 채권 혼합도 있고 팔란티어 채권 혼합도 있고 기타 등등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ETF 조회하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팔란티어 채권 혼합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에 들어가서 보시면 테슬라 주식을 25% 정도나 갖고 있거든요. 좋아하시는 개별 종목을 내 퇴직연금에 담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25%가 어디예요? 이렇게 담아줬는데 채권혼합형은 비교적 최근에 사기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주가가 요즘 좀 주춤했었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크게 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오래 가지고 갈 거니까 담아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대충 샀지만 그래도 예적금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좋으니 여러분들도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라도 꼭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금의 전체를 한꺼번에 다 사실 필요는 없으니까 3분의 1이나 5분의 1, 10분의 1도 좋으니까 한번 소량만 딱 투자를 해보시고 비교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퇴직금은 연말에 회사가 돈을 넣어주잖아요. 근데 제가 다니던 전 직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연말에 한 번에 주지 않고 12개월로 쪼개서 돈을 쪼개서 12번에 나눠서 입금을 해줬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연말에는 주식시장이 랠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돈 받았을 때 주식을 사려고 하면 많이 올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장기 투자를 하면 상관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또 막상 살 때는 주가가 조금이라도 쌓일 때 사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를 12개월로 끊어주니까 12번 적립식 투자를 할 수 있어서 그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사는 한 번에 주더라도 12번에 나눠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6번에 나눠서 투자를 하시거나 약간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계속 야금야금 사다 보니까 한두 달 만에 다 바닥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커버드콜을 남편 퇴직연금 계좌에 넣은 거거든요. 커버드콜이 월배당이니까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으로 적립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위험자산이 70%가 안 될 때는 S&P 500을 추가 매수를 하고요. 위험자산이 70%가 넘어갈 때는 채권 혼합을 추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꺾일 때는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잠깐 위험자산의 그 퍼센테이지가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냉큼 S&P 500을 저는 사고요.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70%가 넘어가니까 그때는 못 사니까 채권 혼합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종잣돈 1억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편의 퇴직연금이 원금은 지금 1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잔고가 1억이 된 게 8월 13일 정도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잔고가 328만 원이 쭉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한 사람의 월급 아닙니까, 여러분?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한 사람 월급을 벌어다 주는 게 종잣돈 1억의 힘이구나 라는 걸 저는 그때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달이 더 지난 이제 10월 13일 2달 지났죠? 잔고가 이제 900만 원대가 됐으니까 2달 만에 900만 원 넘게, 9월 달과 비교한 이 한 달 사이에는 또 600만 원이 넘게 수익이 쑥 올라오니까 이게 바로 복리의 효과고, 이게 바로 이제 어느 정도의 종잣돈이 사이즈가 됐으니까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물론 시장은 언제든지 또 빠질 수 있죠. 하지만 또 올라올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억 만들기 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렇게 투자를 꼭 병행하셔서 같이 굴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빠른 속도로 여러분의 자산이 불어날 수 있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노후 걱정을 다 퇴직연금으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만 열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퇴직금도 꼭 열일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저희 남편이 저랑 결혼했을 때 연봉이 3천이 안 됐거든요. 2천만 원대 뭐 초중반 그랬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그래도 오래 하니까, 그리고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돼가거든요. 그 정도 되니까 퇴직금이 이렇게 목돈이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직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했어서 원래는 이직을 좀 해야 연봉이 점핑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직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남편보다 연봉이 더 높았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작지 않게 받아오더라고요. 연봉도 복리 효과가 있는 거니까 전년 대비 몇 프로 인상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초년생분들 아직 내가 몸값이 너무 작다,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버는 돈이 너무 작아서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남편의 사례를 보고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의 퇴직금이 올해 1억 2천을 찍어준다라고 가정을 하고 내년이면 남편이 만 나이로는 48세, 한국 나이로는 49세인데 그냥 한국 나이로 60세까지 한 12년 정도만 더 회사를 다닐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퇴직금이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년 회사에서 넣어주는 퇴직금 그리고 커버드콜에서 받을 분배금 이거를 6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연에 10% 정도 가정을 해봤어요. 지금 2년이 안 되게 굴렸는데 24%의 수익이 난 거니까 앞으로도 한 10%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12년 후에 남편의 퇴직금이 5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이것보다 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연봉은 조금씩 오를 테고 커버드콜의 분배금과 S&P 500에서 나오는 배당금도 조금씩은 더 늘어날 테니까 충분히 이것보다는 더 많은 퇴직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AI 시대잖아요. 성장주에 몰빵을 해놨으니까 AI도 좀 더 잘 달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저희 남편은 저 없어도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렇게 누추한 남편의 퇴직연금 계좌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동안 방치하고 계셨던 분들께 아주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너무 부담 갖고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께도 좀 마음을 더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S&P 500이라도 나스닥 100이라도 뭐라도 여러분들이 담아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그게 출발이고 거기서부터 좀 더 차근차근 나아가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자기 전에 계좌를 확인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눈을 떴더니 잔고가 1억 2천이 확 날아갔더라고요. 트럼프가 또 중국이랑 어쩌고 저쩌고 갈등을 빚으면서 시장이 약간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 미중 간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될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차이나테크의 역습이라는 책인데요. 저는 그동안 국장을 좀 경험하고 중국 주식시장을 살짝 해봤었어요. 그 이후로는 중국에 다시 투자를 안 하고 지금은 오로지 미국만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중국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책은 중국이 AI 패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지, 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 날을 세우고 견제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색다른 시각에서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제린스 라이프 카페에서는 이 책을 도서 증정하는 이벤트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벤트 같이 참여해 보셔도 좋겠죠? 저희 카페 오시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또 읽으면 도움될 만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라는 책이고 저자는 켄 피셔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죠. 저는 시장이 많이 오를 때 혹은 급격히 떨어질 때 이 책을 매번 읽거든요. 근데 읽을 때마다 정말 안정제를 먹은 효과?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투자 초보자라면 처음에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급등과 급락을 몇 번만 겪어보시면 이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여러분들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이니까 이 책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어떤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생각은 맞고 저 생각은 틀렸다가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관점을 좀 더 확장시켜 드리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건 틀렸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랑은 다르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아,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의 폭이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것은 결국 인사이트가 커질 수 있다는 거니까요. 저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댓글로 또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나눠주시면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남겨주실 때는 아시죠? 따뜻한 매너와 예의를 갖춰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잘 보고 있다가 다음번 영상에 참고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